그리고 자. 뭐 이 와중에 김건희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이 됐네요. 숙대. 뭐 당연한 결과인데 이제 와서 끝나네요. 그러니까 거의 탄핵 인용될 때쯤 되니까 이야, 이제 와갖고 저걸 꺼내 놓는데 이러면 이제 더더욱 국민대는 병신학교가 되는 거죠. 예. 자, 국민대는 어떤 선택을 내릴 건지, 뭘 박사학위를 선택을 날릴 내려? 건지. 선택을 내리든 말든 상관이 없지. 그냥 국민대는 그렇게 얘기했지. 석사학위가 없어졌으니. 그냥 명예학위로 전환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왜냐면 숙대하고는 또 달라요, 국민대는. 왜냐면 이 재단은 쌍용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에헤이. 또 르네상스 시절부터 또 각별하게, 우리 조 회장이 또 어루만지던 그룹이 또 쌍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명예학위로 전환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그게 명예도 상관이 불가능한 게 없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불명예. 숙대에서 석사 학위가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박사의 박사. 요건이 뭐냐면 석사여야지 박사가 가능해요. 그거를 명예 명예박사요? 명예박사로 전환한다 그래갖고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아직도 지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산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 그때는. 건진사이다님께서 소용없습니다. 김건희는 본인 서울대 석사라고 주장. 이러고. 아이고. 그 최고위 과정 나온 거 그거를 물론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나중에 딴 서울대 석사가 있으니까 박사학위는 정당하다라고. 서울대 그게 석사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저는 석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일주일 단기 과정으로 석사를 땄다고 하니까 뉴욕을 일주일 갔다 왔죠. 네. 그걸로 해갖고 석사를 땄다고 하니까 또 그걸로 엮이게 되면 또 서울대도 곤란해지는 거죠. 네. 이래저래 파장이 계속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늘 우리가 주장해왔던 아니 공천 대가가 여론조사 조작이었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여론 조작에 대한 대가로 입막음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맞춤 조사 정황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준 게 아니라 정당하게 조사를 해준 게 아니라 김건희가 요구를 했다는 거죠. 요건 빼주고 요건 줄여주고 요건 늘려주세요 라고 하는 뻥튀기 수법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청탁 또한 김건희가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네. 2021년에 명태균이 윤석열 그 부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활용을 했고 윤석열 압도적 1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표본을 최대 4배까지 부풀리는 이런 뻥튀기 이런 수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미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계속 연락하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 9월 29일 가공전 자료 로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표본은 516명이지만 결과지에는 2038명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1,500명을 더 넣어버린 거죠. 그렇죠. 연령별, 지역별 다 맞추고 여성하고 맞춰서 곱하기 해서 2,000개 만드소라고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이 말하는 우리 녹취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젊은 애들 무응답한 개수 올려가지고 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할 건지도 다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작 방법의 도가 트인 게 말하자면 명태균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기법을 통해 갖고 여론 조작질을 하는 게 결국은 모든 여론조사 회사의 일종의 방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명대에서 차이가 났으니까 홍준표와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면 당원 쪽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명태균이 윤석열을 이긴다는 게 그 당시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있다가 건너간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전에 대선에도 출마를 했을 만큼 국민적 지지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홍준표를 놓고 지명도라는 이름값이라는 면으로 따져보면 더더욱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홍준표를 잘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윤석열이 누군지 윤석열이 우리 편인지 몰라요, 저쪽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기게 해달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본을 3배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를 넘은 거지. 그렇죠. 이게 원래 뭐 여론조사 이런 거 그 오차 보면 3%에서 5% 보기 때문에 이거를 1500%를 집어넣어갖고 뒤집었다는 거는 거의 한 20%, 30%를 뒤집은 거예요. 그 정도 넣어야지 이게 뒤집히는 숫자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디다 공포했으면 욕먹었을 건데 기분 좋으시라고 이 데이터를 만들라고 갖다 내준 거야. 문제는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 후로 이런 금도를 넘은 데이터 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데이터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코어 멤버들하고 사전 유대가 있어야 돼.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데이터를 주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준다라고 하는 코어가 그 안에 몇 명이고 누군지 그 명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계속 전화를 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단순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기관도 있지만 어딘가에 짱 박혀서 늘 언제나 전화가 오는 거를 받아주고 뒷구멍으로 봉투를 챙기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걔들도 대가 없이 맨날 전화기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는 대로 받아주고 그 잣 같은 질문을 전부 다 들어가면서 다 실수 안 하고 나는 20대 아이고. 윤석열 그 다음에 대구 뭐 이런 거 하고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ARS 전화를 통한 그 조사는 다 믿을 수가 표본이 없는데.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믿을 짜고 수가 치는 없는데. 고스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돌리면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준표가 당연히 지명도 있는데 이기는 2%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 윤석열 지지 여론이 55%, 60%가 나오는 게 왜 나오겠어요? 그런 번호에다만 대고 계속 때린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뭐 그러면 한 90% 나와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지네들이 목표치가 자기들.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전화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그쪽하고 연결돼 있는 여론조사 팀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수용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탄핵 지표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윤석열이 인기가 있다라고 그리고 아직 국진당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를 지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양쪽에서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이 여론조사가 더 이제 불신의 늪에 명태균 때문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더 장사 안 될 것이다. 저는 아니, 그 생각이 드는. 근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쪽 애들은 조작됐든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지들끼리 그 20% 콘크리트 애들 있잖아요. 그들끼리는 계속 야 그래도 이게 먹혀라고 하면서 저는 이거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조작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진짜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거는 당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그건 내부적으로 미공개 잘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조작질을 계속 시키는 데이터만 그렇겠네. 발휘할 거라는 거죠. 선관위가 나서갖고 찾으면 됩니다. 근데 조사하면 돼요. 근데 성관이가 찾을 생각이 없어요. 왜? 민주당이 그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이상한 결과 났을 때 민주당이 그거 고발했잖아요. 성관위에서 그거는 우리가 기각했잖아요. 우리가 조사할 부분 아니야? 라고 기각해버렸어요. 조사업체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를 해줘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다? 그건 곧, 야, 이런 거 해도 돼. 맘대로 맘대로 조작해.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예요. 이걸로 여론해갖고 윤석열 지지율 60%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해.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러면서 전환길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80% 됐다. 5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저러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 그럼 거라는 이제 거예요. 여론조사는 이 찍들만 믿겠네? 그렇죠. 그냥 근데 나오는 그거를 거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럼 야 니들끼리 그러고 그냥 찍고 놀아라라고 내버려둬도 과연 될까? 어차피 물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책 없이 그냥 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저쪽 애들 건 못 건들잖아요. 못 건들죠.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 눈에 가시 같았던 거예요. 그렇지. 정상적으로, 그게 우리 쪽으로 유리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걸 맞춰감으로써 신뢰도를 높여가는 여론조사 꽃 같은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싫은 거지. 싫은 거지. 왜? 응. 가장 중요한 무기를 못 쓰게 만드는 방패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론조사 꽃과 같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 우리 편에서 몇 개가 더 생겨서 뒷받침을 같이 해줘야 된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더 많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좀 더 확충된 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외국계 여론조사 기관을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요걸 좀 제한을 열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요즘 아이디어가 그러지 될 수 마요. 있다고 봐집니다. 일본계 여론조사 기관만 드립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일본계도 그렇게까지 장난은 안 하죠. 돈 받고 하는 짓인데. 돈 받고 하는 짓이니까 장난질을 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2부에는 이제 곧 구속이 임박한 지금 김건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